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은 5월 달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모두 지나왔습니다. 연휴도 워낙에 많은 달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매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러한 이제 장인 것 같아요. 시장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주도주 종목군들보다는 약간은 생소한 잘 알지 못하는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사실 감을 잡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또 새롭게 주도를 해줄 만한 종목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감을 잡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종목들도 조정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HLB 그룹주들이 또 굉장히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말 철저하게 잘 구분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올 종목들과 그렇지 않을 종목들에 대한 우리가 정말 잘 구분해 놓는 이러한 이제 이 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은 정말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의 내용이 마침 또 이제 오늘이 또 신의 한 수 새롭게 개편을 앞두고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개편을 앞두고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내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 요거를 좀 깊게 고민을 해보다가 뭐 결론적으로는 항상 제가 강조를 해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강조를 해왔었고, 수급이 들어와 있어야 시장에서 힘을 받아주면서 결론적으로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 수급에 대한 매매를 가장 기반으로 하면서 이 기반을 토대로 여러 가지 뭐 디테일한 부분들, 뭐 호가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지표를 본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 매매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 매매에 있어서 90%는 수급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꾸준하게 이 미스터 진단, 미스터 마켓, 그 다음에 또 신의 한 수로 넘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 수급을 보는 것이 익숙해지셔야 시장의 흐름에 놓치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수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이 수급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면서 종목별로 이 수급이 왜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수급이라는 것이 어떠한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약 한 2,400에서 2,500개 정도의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2차전지든 반도체든 뭐 로봇이든 뭐 AI든 결론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그 어떠한 지표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지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수급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 정의, 그 다음에 이 수급을 적용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훈풍이 불었었던 분위기와는 상당히 좀 반대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제 점상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전략 포인트 시간에도 그렇고, 사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너무 시장이 조금 환호를 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CPI가 3.4%가 나왔잖아요. 전달 대비해서 분명하게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3.4%가 나오기는 했는데 시장에 이제 이 조성자들 그리고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이제 이 연준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장 조성자들이 사실 원하는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CPI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3%대를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근 1년 동안 3%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3%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금리나 기대감이 차오르면은 시장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바뀌어버리면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CPI가 3.4%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얼마나 호재로 좀 작용을 시킬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시장이 상당히 조금 환호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의문부호를 좀 가져갔었거든요. 보게 되면 사실 최근에 연준의 입장은 굉장히 일방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일관된 스탠스를 가져갔었죠.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일관적으로 좀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파월이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어요. 예전에 보게 되면 시장이 한창 크게 떠올랐었을 때가 있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2021년 기사예요. 6조 달러의 부양책을 앞세운 미국 주도의 올해 세계 경제가 5.9%를 성장을 한다. 요게 이제 2021년 당시에 그 이제 내용인데,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던 와중에 부양책들을 각국에서 일방적으로 다 쏟아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크게 차올랐었고 경제도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었던 거를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10만 전자 간다라는 이야기, 시장에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의 위치를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잘 나왔었죠. 그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2770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00선이 굉장히 주요한 매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게 되면 이 2800선 구간이 2일 전에 가장 좋았었던 이 구간에 진입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전에 부양책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폭발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막 끌어올려졌었던 때, 그러면서 코스피가 신고가를 향해 갔었던 때가 2800포인트가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800포인트를 넘어간다라는 건 굉장히 크게 상징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시장이 2800포인트를 뚫어준다? 이러면은 시장의 투심이 굉장히 활발하게 살아날 수가 있고 유동성이 살아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징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지표가, 이 포인트가 2800포인트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 2800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다양하게 존재하느냐, 저는 일단 이거를 한번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코스피 2800을 뚫어주려면 첫 번째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이제 기대감을 폭발시킬 만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이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전에는 이제 이 작년에 시장 상반기 동안에는 2차 전지가 그런 역할을 해줬고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그러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이제 어떤 한 기업군들, 업황군들이 계속해서 끌고 가주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거나 무언가 시장에서 확실하게 호재거리가 있을 만한 것들이 나와 주어야 시장이 2800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당히 낮아져 있는 구간이에요. 계속해서 연준의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대의 물가로는 연준 인사들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대가 보여져야 금리 인하에 대한 무언가 힌트 정도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전혀 이야기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고 오히려 고금리를 계속 장기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계속 튼튼하니까 굳이 미국 입장에서는 뭐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스탠스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주도주들이 무언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냐라고 했을 때 주도주 종목군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제 시장이 상당히 잘 올라와주면서 끌어올려지는 듯 했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이 2800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그대로 물량들을 뱉어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 시장이 올라와 주면서 매크로 수급이 들어와 줬었지만 그대로 시장이 빠지면서 매크로 수급 또한 그대로 빠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없이 계속해서 그냥 이 바닥권을 지켜주는 수준으로만 움직여주고 있죠. 그러면 주도주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활약할 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2800선, 코스피 기준 무언가 상징성이 있는 2800선을 뚫어주기에는 이슈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끌어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800선 구간에 계속해서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는 악재가 조금 더 많잖아요. 시장에 어찌됐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줘야지 유동성이 폭발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올라와 줘야 되는 건데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장세로 계속 흘러가요?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심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한정적이고 시장의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덩치가 큰 주도주들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덩치가 작은 개별 종목적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게 되는 거고, 유동성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예전에 시장이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갔었던 구간에는 너도 나도 주식시장이 뛰어듭니다. 옆집 아저씨도, 그 다음에 저기 옆 동네에 이제 내 친구도 주식시장에 다 뛰어드는 시장이 이러한 유동성이 폭발하는 시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2021년에 돌아보면 너도 나도 주식으로 다 수익을 봤다라고 하니까 이때 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이 폭발을 해줘야 결국에는 다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은 무언가 고금리라는 벽에 막혀 있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성장하기에도 쉽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 투심 자체도 많이 약해져 있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축소되다 보니까 한정된 자금 내에서 시장의 종목들의 순환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주도주보다는 개별 종목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림대로 어느 정도 5월 달에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린 부분이 5월 달은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거니까 무언가 주도주 종목군들보다는 개별 종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개별 종목 쪽에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가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빠른 순환에 우리가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했을 때 전선주 전력설비 가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또 화장품 쪽들이 막 치고 올라가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AI 소프트웨어 쪽이 막 가다가 원자재 쪽도 갑자기 막 이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5월달 한 달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섹터군들이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죠. 전형적인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제가 이 업종 상관없이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러한 종목군들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미스터 이 마켓 그다음에 신의 한 수로 넘어오면서 거의 한 이제 2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에 항상 일관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수급이었고 제 매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수급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매매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쉽고 정확한 지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이제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조금 가져보면 주식시장도 결국에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주식시장은 결국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결국에는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서 가격이 당연스럽게도 끌어올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누구나 다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하게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뛰어오른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수요 심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수요 심리가 몰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수요 심리는 주식시장의 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종목의 등락을 좌우하는 요소죠.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기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힘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주가가 그만큼 하락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 수급이 결론적으로는 시장과 무관하게 힘이 잘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종목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힘이 안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종목이 움직이지 않게 혹은 쭉쭉쭉 빠져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만 잘 파악을 하셔도 현재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400개가 넘는 현재 시장에서 수급 잘 들어와 있는 종목들만 파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날 당일에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축소가 돼요. 약 한 20종목, 30종목 이내로 정말 축소가 굉장히 간단하고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내에서 반응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또 맞는 종목들을 골라가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수월하게 종목들을 잘 골라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수급이 어떠한 종목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항상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급적인 부분을 가장 또 이제 적용이 잘 되었었던 종목이 2차전지였다라는 부분을 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미스터 마켓 시간에, 그리고 신의 한수 시간에 이제 넘어오면서 항상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을 좀 많이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던 구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언가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던 구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고요. 2차전지가 수급이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수급이 빠질 때의 그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떠한 그림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또 대응해야 될 만한 타이밍 또한 잡아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포스코 그룹주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던 구간이 언제였느냐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다라고 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꾸준하게 올라오던 구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이 작년에 이 구간이었습니다. 작년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확실하게 힘을 받는 수급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가 크게 밀어 올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때 구간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시장의 관심, 수요가 폭발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거고, 수요가 폭발한다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힘이 잘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힘이 잘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무관하게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죠.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고점에서는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고가에 왔으니까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적정 가격이네라고 하고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시장 참여자들은 그 소문을 듣게 되죠. 이 고가에서 누군가 팔아버렸네? 그러면은 이제 가격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나도 팔까라는 심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고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순식간에 나빠져 버리면서 물량을 뱉어내는 흐름, 즉 수급이 빠져버리는 수요 심리가 약해져 버리면서 힘이 빠져버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이 빠져버리니까 시장을 이겨내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어느 정도 수요 심리가 살아있고 수급이 살아있어야 시장을 이겨내고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힘이 고점에서 빠져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요 심리 수급이 약해져 버리면서 시장이 빠져버리면 같이 빠져버리는 종목군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바닥 잡는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실 것이 아니라 앞선 구간에 이 매물대를 삼켜주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가 정말 의미 있는 찐상승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정말 여러 번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제가 언제 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냐면 이때 구간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구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앞선 구간의 수급을 삼켜주는 눈에 띄는 강력한 수요 심리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쭉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2차전지가 계속해서 안 좋은데 눈에 띄게 차이점을 가져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 대주전자재료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게 되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눈에 띄는 수요 심리 수급이 빠져가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힘이 빠지면서 물량이 쭉 하락을 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구간이 나타났죠.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이 들어가주는 구간. 그러면서 힘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힘이 생겨났기 때문에 앞선 구간을 삼켜내고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추세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엔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2차전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와중에 엔캠은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엔캠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어떠한 흐름이 나왔어요? 쭉 조용했죠. 물량이 죽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수급이 폭발적으로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이 구간부터 눈에 띄는 앞선 구간을 삼켜주는 이러한 수급 흐름이 들어가 주고 그러면서 힘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쭉쭉쭉 상승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는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갈 수가 있는 거고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슬슬 조심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주는 그런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이처럼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차별점을 가지고 어느 정도 2차전지가 계속해서 안 좋고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차이점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사실 지금 여전히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도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그러한 움직임들이 모두 다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전에 포스코 홀딩스든 포스코 DX든 그러한 수급을 받아주는 그림들이 나타났으니까 상승이 나오는 거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 힘이 빠지면서 지금은 그냥 바닥을 잡아주는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결론적으로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수급을 밀어주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쭉쭉쭉 상승 나오다가 힘이 빠져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림이 2차전지 전반적으로 다 같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2차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적용이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죠? 바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죠.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어요? 한미반도체가 오히려 눈에 띄게 그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쭉 조용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때 당시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네? 그러면은 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입소문이 나고 저게 좋다더라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이 집중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접근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때 딱 이 구간에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을 확 받고 시장의 힘을 확 받아주는 구간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에 한미반도체는 챙겨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와 주니까 이때부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요? 계속해서 쭉쭉쭉 밀어주는 상승 나오죠. 다시 한번 또 수급 밀어주죠. 또 상승 나오죠. 수급 또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또 상승 나오는 모습. 수급 또 밀어주죠.
또 상승 나옵니다. 그러다가 수급이 전체적으로 또 조용하니까 다시 횡보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급 밀어 넣어주니까 또 상승 나오는 모습.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 어때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죠. 쭉 수급이 죽어 있었다가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이 밀어 올려지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수요 심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저게 좋다더라. 그러면서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당연하게도 이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그림이 결론적으로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수급에 의해서 종목이 끌어올려지고 수급이 빠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종목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그림들이 2차전지 반도체 주도주 종목군들에 모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급적인 특이점이 생겨났다라고 하면 종목의 분위기가 변환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종목의 분위기가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건 쭉 조용하다가 한 차례 이제 파도 같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이 본격적으로 힘을 분출을 하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수급이 투입되는 시점을 반드시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보통 수급이 투입되는 시점이 상승의 시발점이다 보니까 이 시발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시고 선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은 이 힘이 수급이 빠져버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는 순간이 됐을 때는 슬슬 조심하시면서 무언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략을 또 꾸려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종목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모두 다 이러한 그림에 모두 다 기초에서 움직입니다. 결국에는 뭐 에코프로든 뭐 포스코 그룹주든 반도체든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모두 그러한 그림이 나왔잖아요. 수급이 투입되고 종목의 분위기가 변환이 되면서 특이점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고점까지 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 힘이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쭉 질질 새는 그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수급이 들어가고 무언가 힘이 쭉쭉쭉 들어가 주는데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급이 빠져나오는 움직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만 잘 파악을 하면 일단 가는 종목은 골라놓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한 이제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조금 추가를 해주셔야겠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들을 볼 때 뭐 호가도 보고요. 뭐 그 다음에 매물대도 보고 뭐 이평선도 보고 뭐 볼린저밴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매물대, 호가, 뭐 이평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제 여러분들만의 지표를 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디테일한 매매를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100종목 봐야 될 거 10종목으로 확 압축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주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도주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개별주 종목군들이 또 수급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떠한 종목이든 어떠한 업종이든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수급적인 매매는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가져가시던 그 다음에 개별주 종목군들을 가져가시던 모든 업종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보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가장 보기 쉬운 지표다라는 점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개별주 종목 장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어지러우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림들, 결론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종목군들이 이제 돌았었잖아요. 특히나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많은 섹터군들, 뭐 전선, 전력설비, 뭐 원전, 그 다음에 조선, 해운, 뭐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게임주도 한 차례 돌았었고요. 뭐 그 다음에 미용기기, 뭐 화장품, 뭐 그 다음에 뭐 수산 쪽, 오늘 뭐 식품 쪽, 이러한 쪽들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가시느냐? 수급을 보시고서 파악을 하시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수급은 어떠한 종목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고, 사려는 심리는 결국 그 주도주 종목군들, 시장을 이끄는 단기 주도주 종목군들의 강하게 발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수요 심리가 강하게 발현이 되는 종목들만 잘 찾아서 골라서 쏙쏙쏙 빼먹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월 달에는
그 어떤 때보다 그러한 매매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3월달, 4월달, 5월달 넘어오면서 3월 말부터는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 슬슬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월 중순 넘어오면서부터는 매매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 5월달부터는 철저하게 개별주 종목 장세가 될 거니까 개별주, 그중에서도 수급이 잘 들어가는 종목들을 사셔야 된다. 요거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러면 개별주 종목군들을 봤을 때 사실 그러한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모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잠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었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 화장품 종목군들 중에 제가 약 한 4월 초 정도에 추천을 한번 드린 종목이 있었어요. 어떤 종목이었냐면 한국화장품이라는 종목이었죠. 한국화장품을 제가 언제 추천을 드렸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화장품을 제가 언제 추천을 드렸었냐면 이 구간에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 구간.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왜 추천을 드렸을까를 바로 또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 줬습니다. 그러면서 파악을 먼저 하고 가야 될 게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힘을 쭉 모아가다가 앞선 구간을 모두 소화해주는 수급 흐름이 들어가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고 무언가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화장품 쪽들의 업황을 보니까 좋은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미 이때부터 좋은 이야기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화장품 업종이 무언가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올해로 넘어오면서 실적이 더 나빠질 것이 없고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올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그렇고요. 성장성도 그렇고 눈에 띄는 수요 심리도 충분히 충족을 모두 다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었었고 그때부터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비단 한국 화장품뿐만 아닙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어때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그러한 그림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눈에 띄는 수급의 흐름, 앞선 구간을 한 번에 확 삼켜주는 강력한 수급 흐름이 들어가 주고요.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또 강력한 수급 흐름이 들어가 주고 연속적으로 고가까지 수급을 밀어 올려주니까 상승이 나오는 모습. 전형적으로 시장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받아주는 좋은 종목의 움직임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좋았었던 움직임들의 이러한 화장품 종목들을 보게 되면 비슷한 움직임들을 모두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치환불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쭉 횡보를 그리다가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이 들어가 주고요. 눈에 띄는 수급 흐름 나타나고 나서 이틀 눌리다가 다시 한번 초급등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뷰티스키 같은 이런 종목들도 보게 되면 바로 눈에 띄는 수급 흐름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거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이 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전선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선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전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같은 이러한 종목을 안내드렸었던 타이밍이 언제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다시 넘어가서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제가 언제 안내를 드렸었던 거냐면 이때 안내를 드렸었던 거죠. 이때가 언제였느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시장에서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이 들어가 주면서 무언가 시장의 이 종목의 특이점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자, 보면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제가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어요. 그럼 보게 되면 앞선 구간을 모두 삼켜주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특이점이 생겨난 거죠. 수급적인 변화, 수급적인 특이점이 생겨난 거고 그러면서 이미 이때 당시에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느냐. 전선 전력 설비 쪽이 지금 계속해서 수요는 넘쳐나는데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이때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은 실적 또한 굉장히 좋은 기업군들이었죠. 그래서 모멘텀만 나와주면 됐는데 AI라는 모멘텀이 이때부터 나오면서 수급적인 특이점이 나타나다 보니까 쭉쭉쭉쭉쭉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모두 다 마찬가지죠. 일진전기도 제가 이 구간에 안내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수급적인 특이점이 눈에 나타나니까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CG트로닉스라는 종목도 한번 안내를 드렸었죠. 5월 9일 정도에 CG트로닉스라는 종목, 마찬가지로 이제 이 갈륨 반도체에 대한 그런 모멘텀, 결국에는 이제 이 전선에 대한 전력 설비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 종목을 언제 안내를 드렸느냐, 이 구간에 안내를 드렸었던 거예요. CG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가 이 CG트로닉스를 왜 안내를 드렸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이 바로 들어가 주면서 앞선 구간의 수급을 다 소화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수요 심리가 확 폭발을 하게 되면서 특이점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특이점이 나타나게 되면서 힘을 가져갔고, 그러면서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안내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확인을 하셨을 때 결국에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특이점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이 시장의 빠른 흐름에 어느 정도 동화하면서 흐름을 함께 하면서 움직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CJC푸드 굉장히 잘 갔죠. CJC푸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굉장히 눈에 띄는 강력한 수급 흐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선 구간 대비해서 너무나도 강력한 흐름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한글과 컴퓨터를 또 3% 시간에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속적으로 수급의 특이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 단기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이 다시 한번 갈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급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보면 종목들이 정말 많은 현재 시장에서 충분히 좋은 종목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매매를 토대로 해서 결론적으로 올해 시장이 급락하든 혹은 상승을 하든 계속해서 올해에는 수익을 달마다 챙겨오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 중에 있고요. 4월달 급락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결론적으로는 목표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결국에는 그러한 토대가 완전하게 수급적인 부분에 토대를 두어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미스터 마켓 그리고 신의 한 수까지 넘어오면서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매매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얻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분명하게 얻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죠. 아마 적용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해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단기 주도주가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수급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정확하고 좋은 지표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보기 쉬운 그러한 지표이니까 아직까지 이 수급을 좀 보지 않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시장의 단기 주도주를 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수급을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5월달 넘어오면서 수급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또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고점이 어느 정도는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800선을 뚫어주려면 확실하게 기대감을 끌어올려줄 만한 요소가 나타나줘야 돼요. 그러면은 주도주가 역할을 해주던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6월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표들이 이번에 좋게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힘드니까 6월달 FOMC까지는 일단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 종목군들도 어찌됐든 지금은 반도체가 역할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반도체가 쉬어가고 있으니까 반도체가 또 역할을 해줄 만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물론 반도체가 저는 다시 한번 무조건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양산에 대한 기대감들,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도주 역할을 해주려면은 저는 조금 더 시장이 자리를 잡는 구간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지금 워낙에 또 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주도주에게도 역할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남은 5월달 시장에는 철저하게 개별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개별 종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때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파악을 하시기가 편하다라는 거고, 개별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다가 주도주에 또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주도주로 스위칭을 하는 이러한 유연한 매매가 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남은 5월달 시장 그리고 다가오는 6월달 시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급을 어느 정도는 보시는 그러한 매매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저희 또 토마토도 새롭게 개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또 새롭게 여러 방송에서 좀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 제가 여태까지는 또 이제 종목들을 좀 많이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뭐 3% 종목이나 이런 것들 많이 안내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3% 종목은 이제 더 이상 안내를 드리지 않게 됐어요. 종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좀 여러분들에게 무분별하게 좀 안내를 드리는 것보단 확실하게 좋은 종목만 딱딱딱 골라서 안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는 또 종료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새롭게 이제 개편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또 수급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가는 방법들, 그러면서 이 수급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조금 더 이제 색다른 내용으로 좀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부분은 사실 계속해서 동일합니다. 3월 말까지는 리스크 관리하셔라. 그리고 4월 중순부터는 매매할 준비하셔라. 다만 개별 종목을 조금 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전히 같습니다. 개별 종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 종목군들이 또 접근할 만한 타이밍이 되면 제가 수급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서 또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려움을 분명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종목별 순환이 너무나도 빠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생소한 종목들이 또 빠르게 순환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반도체나 2차 전지는 또 조용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수익을 챙기시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이제 수급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이 강조 드리는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급적인 부분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의 매매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저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새롭게 이 개편되는 방송들 내용들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 해가지고 또 새로운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또 쉽게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남은 또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죠?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쉽지 않은 장에 대해서도 아마 좀 많이 좀 걱정을 하실 겁니다. 다만 너무 이제 또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이 어찌됐든 금리 인하는 다가올 일이고요. 시장도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파도는 탈 거니까 이 구간을 잘 넘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 푹 쉬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